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 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1년 7월 30일 그 이슈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일위원 그래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좀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은 뭐 이게 보시는 분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좀 마음이 되게 무겁고요. 뭐 아무래도 급락장이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뭐 지수 빠지는 건 뭐 그렇다고 쳐도 막 기업들이 실적 좋고 멀쩡한데 막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리니까 허탈하시고 또 시장 떠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무거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계속 붙어 있는 게 저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사실 이제 최근에 한 이제 7월장은 이대로 끝나겠죠. 이대로 뭐 결국엔 이제 음봉, 약세로 끝나는데 8월 달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7, 8월까지는 좀 쉬어가는 구간, 이렇게 예상하시면 좋겠고, 근데 그게 고통스럽죠. 지수 빠지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종목들은 막 흘러내리고 10% 빠졌는데 더 빠질까 두렵기도 하고, 이게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공포심, 올라갈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좀 냉정하게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고 되는 건 된다고 생각을 명확하게 하시고 균형을 좀 잡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8월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간주죠. 뭐 코스피가 폭락을 해가지고 뭐 망가지고 이럴 가능성은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다만 이제 짜증 나는 거죠. 오르면 3,300, 빠지면 3,200, 3,200에서 3,150도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텐데, 기간 조정 그리고 가을에 다시 강한 상승, 이걸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요새 약하냐? 일단 첫 번째가요, 그 자꾸 피크아웃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실적 좋은데 지금이 최고, 그럼 주식 파는 게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을 게 없으니까.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3분기 실적 삼성전자 더 좋고요, 4분기 더 좋아요. 근데도 빠지니 참 어처구니 없어요, 저도.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내년 또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 더 좋아요, 지금 추정치는. 근데 이제 그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PER이 지금 12배가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뭐 비싸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옛날로 따지면 비싸죠. PER 12배면 옛날엔 고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유동성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PER, 그러니까 주가는요, 여러분 이거 이 공식 아시죠? EPS 주당 순이익 곱하기 PER입니다. 이거를 멀티플이라 그래요. 몇 배 줄 거냐? 넌 몇 배가 적당하냐? 지금 이 주당 순이익은 계속 오르고 내년도 올라요. 근데 이 PER이 고무줄이에요. 근데 12배 이하 옛날처럼 10배 가고,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 옛날하고 유동성이 다르잖아요. 완전 초저금리,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유동성 환경 자체는 다른데 지금 이걸 지금 용인을 안 하는 거죠. 앞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성장 기업들이 되게 많아졌고, 멀티플이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개인들의 매수는 여전하고 꾸준히 돈들이 들어와요. 그럼 이게 PER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옛날하고는 다르게 14배, 저는 15배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납을 안 합니다. 너네 신흥국이고 경기 민감형 산업구조 갖고 있었고, 맨날 똑같은 그런 거죠 사실. 우리 한국이 할인받는 10년 동안 그 논리가 아직도 그냥 먹히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주가는 이 논리에 의하면 우리 한국은 PER 15배.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3,700 그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숨고르긴 필요하다. 왜냐, 우리 한국이 8개월 올랐기 때문에 7월, 8월 두 달간의 기간 조정 필요한데, 그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온 거죠. 피크아웃 성장. 거기에 또 뭐가 있죠? 중국 이슈. 불편하죠. 좋은 건 아니에요.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 100% 장담할 수 없고, 중국은 더 안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있어요. 중국 금리가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최근에 하락세. 이게 중국 경기 그만큼 안 좋다는, 그래서 막 지준율 인하하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미국의 물가 상승. 요게 이제 결국 긴축과 연결돼 있죠. 이게 과연 일시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인데, 요런 이제 논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요것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자, 피크아웃 논란, 이거는 솔직히 아직 모릅니다. 진짜 피크아웃인지. 근데 설사 피크아웃이어도 최근에 주가가 좀,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반영은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이슈도 이건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물론 위험 요인입니다. 근데 중국이 선제적으로 긴축 기조를 풀고 지준율을 인하했단 말이에요. 금리도 내릴 수가 있어요. 결국 하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오래갈 뉴스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물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근데 물가 상승의 원인이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잖아요. 그죠? 원자재. 근데 이거는 공급이 잘 안 돼서, 공급 병목 현상,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겹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됐던 건데,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것도 아주 오래갈, 연준 의장의 얘기처럼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 같고,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만 가속화되면 돼요. 백신 공급만 잘 되면 해결 가능하고, 우리 한국도 이제 9월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맞게 되겠죠, 백신은. 그러니까 이거는 잡힐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달러는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좀 종합해 보면 증시가 폭락 가능성은 낮아요. 낮지만 지금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 뭔가 불확실하죠. 아마존의 폭락, 또 이번 다음 주에 부채 한도, 미국의 부채 한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리스크, 막 그냥 안 좋은 뉴스들이 다 생성돼서, 또 외국인 공격, 기관 공격으로 그냥 빠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떠나지 마시고 잘 좀 붙들고 가시고, 좋은 기업이라면 오늘 다음 주 더 급락해도 저는 버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죠. 주제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게 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 뭐 계속 좋으면 좋죠. 근데 시장은 또 안 그래요. 중간중간 이런 고비들이 있고,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요, 그 SBS라고 저희 이제 윤재 선생님 자주 얘기하던 건데, 이게 그 뭐냐면, 예전에 저희 당사에서도 뭐 몇 번 좋게 얘기했었어요. 2019년도 기억납니다. 그땐 진짜 좋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망가져요.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빠집니다. 또 회복됐다가 또 빠져요. 코로나 때. 그래서 망한 줄 알았죠. 이제 진짜 이젠 아닌가? 이 기업이 이렇게 갑니다. 누가 상상하겠어요? 2년 후에 몇 배의 수익을 줄지를. 이 기업이 여기서 샀더라도. 근데 못 견디죠. 누구도 못 견뎌요. 저도 이해는 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못 견디죠. 다 털고 나가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되는 기업이고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면 끝까지 버티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급락했을 때 더 들어갈 수 있는, 나중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나중에 발휘해 보시고, 다만 안 되는 건 잘라야죠. 진짜 이거는 가망 없다,
그런 건 잘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난 이런 거 못 견디겠다, 이렇게 빠지는 거 트레이딩도 못하,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우면 후퇴하고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장일수록 더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너무 어렵고 이렇게 헷갈리신다면 그냥 보유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짐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오늘 아까 누가 이렇게 올려준 거 보니까, 곰도 돈을 벌고요, 황소도 돈을 버는데 돼지는 돈을 못 번대요. 무슨 얘기? 곰은 약세론자, 황소는 강세론자. 차라리 계속 사거나 아니면 계속 빠지는데 베팅한 사람은 결국 번대요. 아예. 근데 중간에 돼지가 뭔지 아세요? 잠깐 이제 올라갔을 때 좀 주식 비중 줄여놓고 이제 급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잡아서 사고 파는 이런 거 있죠. 이걸로는 돈을 못 번다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그걸 맞춘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쉽지 않죠. 지수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솔직히 어려워요. 여기서 솔직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또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죠? 저런 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때 완전 무너진 차트거든요, 사실. 음봉 여기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그 좀 솔직히 팔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괜찮은 기업이면 이번 달에 10% 더 빠지더라도 저는 견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마켓 타이밍 잡으려고 손절해놓고 손절하고 다시 잡는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못 잡아요. 그러다 영원히 못 사고요.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럼 파는 게 잘한 거죠. 나중에 사기 정말 어려워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그리고 돌아갈 때 또 사야 되는데 못 잡고 결국은 이제 손절하고 끝나는 건데, 그 시장 떠나시겠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강세장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월봉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장이 옛날처럼 이렇게 망가진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단지 많이 오른 거 외에는 없어요. 한국 기업들의 체력도 좋아졌고, 유동성은 너무 좋고. 유동성 좋죠. 금리 인상 안 해요, 미국이. 실적 좋고. 이 두 가지 조합으로만 본다면 시장 떠날 이유는 없다. 다만 8월까지만 조금 고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각오만 하시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요거밖에 없어요. 저도 되게 힘들어요. 막 이런 장은 저도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이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일일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만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어설프게 파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팔아야 될 기업이 있으면 그건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끝까지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 기운들 내시고요. 다음 주 또 월요일날 이슈 체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이겨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상품권 1만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